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리기의 별사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고 그린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기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봅시다. 두 작품을 해볼 건데요. 심플한 소품 하나와 또 한동안 너무 단순한 작품만 그린 것 같으니 좀 더 복잡하고 끈기가 필요한 작품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좋아하시나요? 햇살이 드는 숲속 풍경, 파도가 부서지는 바닷가 풍경, 높은 빌딩들이 우뚝 선 도시의 풍경. 여러 풍경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풍경을 그려보아요. 방에 걸어두고 오래도록 보고 싶은 풍경이면 더 좋겠죠? 첫 번째로 그릴 그림은 겹겹이 보이는 산입니다. 산수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이미지를 수채화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준비물은 수채화 용지와 수채 도구입니다. 켄트지 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색감과 자연스러운 번짐 효과를 보시려면 수채화 용지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태양과 산등성이 3개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놓고 시작합니다. 은은하게 번지는 느낌을 잘 내기 위해 색칠할 자리에 물칠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 물이 마르기 전에 진한 프러시안 블루로 가장 가까이의 산을 칠합니다. 물칠한 다음 곧바로 색칠을 해야 하니까 미리 물감을 개어 놓아야 하겠지요. 화면에서 좀 더 멀어진 두 번째 산등성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칠합니다. 여기서 원근법을 활용하면 좋겠지요? 가까이에 있는 사물은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에 있는 사물은 연하고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등성이는 먼저 칠한 산보다 물을 더 타서 조금 연하게 칠해주세요. 가장 멀리 있는 산등성이도 똑같이 작업합니다만 가장 멀리 있으니 가장 연하게 칠해야겠지요. 어때요? 단순한 그림이지만 조금 깊이감이 생겼지요? 마지막으로 버밀리언을 써서 태양을 칠해줍니다. 제 머리로 카메라를 가려버리는 바람에 색칠하는 모습을 못 담아 다시 따로 찍어 보았어요. 물칠을 먼저 하고 버밀리언을 듬뿍 묻혀 윗부분을 칠합니다. 물통에 붓을 재빨리 조금 씻어낸 뒤 붓 끝에 물기를 살짝 빼고 연달아 칠하게 되면 아까보다 연한 색감으로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붓을 씻어내 물감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투명한 상태로 칠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끝난 후 그림을 세워두면 물감이 서서히 아래로 흐르면서 그라데이션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방에 걸어두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 같나요? 두 번째로 그릴 그림은 바다 풍경입니다.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리면 좋겠지만 저처럼 집돌이 집순이인 분들은 사진을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이 있는 집에는 하나씩 있을 아동용 크레파스와 켄트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간략하게 스케치한 후 시작합니다. 어차피 크레파스로 다 덮일 것이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만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크레파스는 크레용과 파스텔의 일본식 합성어로 상표명이 보통 명사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크레파스를 오일 파스텔이라고 부르지요. 일종의 파스텔이기 때문에 문지르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칠하고 문지르고 그 위에 또 칠하고 문지르고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문지르다 보면 크레파스 똥인지 종이 똥인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큰 붓이나 책상용 빗자루로 청소하면서 작업하세요. 문지를 땐 살살 문질러야 똥도 덜 나오고 색이 자연스럽게 번진답니다.
크레파스를 세게 칠하다가 짓이겨져서 나오는 찌꺼기는 필요하다면 꾹 눌러 문지르면 종이에 퍼져서 발라질 수 있어요. 필요 없다면 휴지로 닦아낼 수도 있고요. 이때쯤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까다로운 소재를 선택했나? 바위는 갈색과 회색과 푸른색이 오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울퉁불퉁한 바위의 질감과 바위 사이사이의 복잡한 균열들을 과연 이 뭉툭한 크레파스로 표현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저도 크레파스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 번 덧칠하고 문지르기를 반복한 결과 원하는 바위의 색감을 얼추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강조해 가면서 덩어리가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위의 균열들도 조금씩 묘사해 나갔지요.
화면 오른쪽 가까이의 바위는 빛을 받고 있어서 더 밝고 진하게 표현했어요. 바위 표면의 작은 모양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덩어리 위주로 먼저 표현하고 단계별로 세부 묘사를 조금씩 더해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며 균형감 있게 묘사의 정도를 선택하세요. 바다도 자세히 보면 다양한 종류의 파랑과 청록색이 섞여 있어요. 터치를 이용해 물결의 일렁임을 표현해주세요. 흰색으로 수면 위의 반짝임과 부서지는 파도를 묘사해주면 사진보다 더 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없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료하게 마무리하세요.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며 쓸데없이 튀는 부분이 없나, 중요한 부분이 약하지는 않나 만지고 또 만지세요. 납득이 될 때까지. 자, 완성입니다. 어때요? 바라보고 싶은 풍경인가요? 여러분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완성해보세요. 뿌듯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함께 그려요. 빠이빠이.